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지초입니다. 네, 저는 두 아이 키우면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밸런스 위드인이 365로 업그레이드 돼서 리뉴얼 됐죠. 변화하는 장의 그 환경에 맞추어서 더블엑스가 새로 나왔듯이 이번에 새롭게 또 유산균이 출시가 되어서 그 기념으로 마이크로바이옴과 유산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놈 프로젝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 인간의 그 유전자를 분석해서 어떤 뭐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그걸 조작해서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려고 했던 그런 작업이었었는데요. 인간의 유전자 수를 보니까 약 26,000개에서 4만 개 정도였다고 해요. 초파리의 한 2배 정도 되는 유전자 수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적었던 거죠.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예, 인간이 가진 미생물에 관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인간이 가진 미생물의 수는 40조 개, 인간의 유전자 수의 100배의 개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2차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간이 가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내 몸에 있는 그 미생물의 생태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장의 경우에 100에서 1000종 정도의 세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태계를 볼 때 다양한 종이 개체수가 많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게 좋은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거를 먹었을 땐 괜찮은데 어떤 거를 먹었을 때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내 장 안에 다양한 종이 서식하기에 알맞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도 괜찮은 분들은 다양한 환경이,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 장내 환경이 깨진 거예요, 생태계가. 그래서 황량하고 메마르게 된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의 장 상태를 상상해 보신다면 어떤 영양소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디스바이오시스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위기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점점 사회 생활이 변화가 될수록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장내 세균의 위기, 디스바이오시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태아는 장에서 무균 상태, 전혀 균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출산 시에 산도에 있는 엄마의 산도에 있는 그 유익균으로 샤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이나 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위장은 그때 아이의 위장은 태아의 그 위장은 위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장으로 가는 거예요. 유익균들이. 그래서 유익균이 바로 장으로 가서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요즘에는 제왕절개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럴 때는 사실 그렇게 유익균 샤워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아이가 나오는데 그래서 출산했다 할 때는 사실 가장 좋은 선물이 유산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수유를 할 때도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대장에 사는 그 유산균이 공급이 많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아이를 모유 수유를 해봤지만 모유 수유를 할 때는 변에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유로 이제 좀 엄마의 모유가 모자란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이의 변이 변화가 되죠. 네. 그런 걸 볼 수 있고 변비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수유할 때 엄청난 유산균이 아이한테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고 있고 2021년 대한민국은 정말 식생활이 변화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운동 부족, 치열한 경쟁,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불균형한 영양 섭취 때문에 이런 디스바이오시스, 생태계가 무너지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장 상태의 이 가장 좋은 장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수렵 채집인, 이 보라색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유익균이거든요. 장을 들여다 보니까 이 유익균이 가장 많은 균은 수렵 채집인, 페루 이런 정도가 더 많았고요. 스페인이나 미국보다 대한민국은 좀 낮지만 중간 정도의 유익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유익균이 아예 없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유산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대한민국이 보면은 서구화된 식생활로 유해균이 잘 사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장암도 1위가 됐죠. 대한민국이 드디어. 네, 그래서 유해균 중이 유익균 중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불균형한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먼저 뇌질환에서는요, 치매나 우울증, 그리고 자폐, 파킨슨 병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서는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비만 등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자가면역 질환 너무 중요하죠. 예, 마이크로바이옴과 가장 가까운 연결된 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간 질환, 그리고 장은 뭐 너무 당연한 것이 장에 가장 많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장 건강하고는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비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하면은 면역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래서 면역을 위해서 유산균을 먹어줘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면역세포는 사실 똑똑하지 못해요. 면역세포는 똑똑하지 못해서 얘네들을 훈련시킬 다른 마이크로바이옴이 필요합니다. 걔네가 바로 유익균이거든요. 유익균들이 면역세포를 세워놓고 이거는 내 몸이니까 건드리면 안 되고 이거는 적군이니까 해야 돼. 공격해야 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바로 유익균인데요. 유익균이 없다 보면 면역세포를 교육시킬 미생물이 없는 거죠. 면역세포보다 미생물이 훨씬 똑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미생물이 면역세포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유익균이 충분하지 못하면 교육시키지 못해서 이 면역세포들은 누굴 공격하냐면 유해한 단백질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이제 안 좋은 단백질들이 막 혈관으로 빠져나와서 그렇게 되면 그거를 공격해서 그것만 죽이면 되는데 내 몸도 단백질이잖아요. 내 몸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토피나 뭐 천식이나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장은 그 영양소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표피 같은 게 없어요. 피부처럼 표피나 그런 각질층이 없죠. 점막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점막을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타이트 정션이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독소들이 나가려고 해도 나가지 못하죠. 이게 건강한 장의 상태인데요. 이렇게 헐거워져 있는 장의 상태를 헐거워져 있는 장의 상태가 된다면 독소들이 나가겠죠. 근데 유산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장 점막에 착 달라붙어서 군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독소가 혈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유산균을 어떤 유산균이 좋아 할 때는 장 점막에 우수하게 부착할 수 있는 유산균이 좋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산균의 역할은 저거니까. 그래서 어떤 유산균이 가장 장 점막에 잘 붙어 있어가 이 유산균의 효능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과 간 건강을 또 연결 지어 보면요. 밥을 먹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제일 먼저 위장과 장으로 가죠. 위장과 장으로 가서 90% 이상은 장에서 다 해독을 해서 해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독을 못하게 되면 장이 이제 망가져서 해독을 못하게 되면 충분히 그 독소를 해결하지 못해요, 장에서. 그래서 충분히 그 독소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간으로 독소를 올려보냅니다. 우리 몸에서 해독할 수 있는 두 개의 장기의 가장 큰 게 장과 간인데
장에서 충분히 안 되면 간이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간은 언제 쉬냐면 밤에 이제 12시, 11시에서 2시 사이 이럴 때 간이 가장 많이 쉬거든요. 근데 그때 유산균을 섭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장에서 이걸 해결해 주면 밤에 간이 훨씬 잘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간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뇌 건강, 마이크로바이옴과 뇌 건강은 정말 너무 유명한 이야기여가지고 이거에 대한 논문은 정말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것들. 뇌하고 장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은 유일한 장기예요. 뇌가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유일한 장기거든요. 그래서 장의 상태에 따라서 뇌의 건강도 유지될 수 있고 뇌의 상태에 따라서 장의 건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장이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성 발달이나 언어 지능 발달이 늦는다는 그런 논문도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자폐에 대한 논문이 정말 많이 있는데 자폐증이 장내 미생물과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연구에서 자, 설사, 변비, 복통 등 문제가 많은 그룹에서 자폐 증상들을 보이는데요.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나 사회성, 인지, 행동에서 모두 다 장이 나쁜 아이들이 훨씬 더 심한 경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더 심한 자폐 증상을 보인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한테 뭘 했냐면 장내 미생물을 한번 바꿔주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주 동안 얼마 동안 항생제를 먹였어요. 이 아이들 그 장 안에 자폐를 유발하는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항생제를 먹였어요. 항생제를 먹이고 나서 8주가 지나고 8개월이 지났는데 그 정도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로 장내 미생물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폐 증상을 완화했던 그런 연구가 2000년에도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디스바이오시스, 이 장내 생태계가 파괴된 그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좋지 않은 그 생태계를 갖고 있다면 좋은 생태계를 가진 마이크로바이옴을 저한테 이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예전에 KBS에서 그거를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항생제를 먹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이크로바이옴을 다 죽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을 다른 사람 거 건강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전에 있던 증상들이 많이 완화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조치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대장균도 내가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병원에서 정말 완벽하게 통제된 그런 데서 하지 않으면 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고 아직은 그리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서구화된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식이섬유는 점점 줄어들고 가공식품 너무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설탕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유해균의 먹이가 되죠. 그러니까 또 이런 게 이제 장내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건 너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거, 식습관 개선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식품을 섭취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항생제, 이거 항생제 아까 자폐 아이들한테 했었던 그런 실험이었는데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마이크로바이옴의 치료제가 개발 중에 있죠. 네. 저 앞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 제품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프로바이오틱스에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식생활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자, 수렵체질인을 보면요. 수렵체질인과 비슷한 식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를 한번 보시면요.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도 많습니다. 수렵체질이 가장. 그러니까 과일도 껍질째 먹고 이런 것들이 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러죠.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 환경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굉장히 장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수렵체질인은 어떻게 먹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장이 좋지 않으면 그렇게 한번 이렇게 식생활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유산균은 어떻게 발견되어 왔을까요?
1세대는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이거는 어떤 거를 만드냐면 요구르트. 예, 예전에 그냥 요구르트 만드는 그런 유산균이었어요. 근데 상품화가 되죠. 유산균을 먹어야겠다 해서 2세대가 나왔습니다. 2세대는 종이 하나 더 붙었어요. 락토바실러스 중에서 아시도필러스라는 애가 괜찮대 하고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발견이 된 거예요. 2세대가. 빅피디오박테리움 락티스. 그래서 이 종을 먹기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연구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3세대 유산균이 나왔어요. 자, 3세대 유산균은 아예 이름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명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효과가 좋은 그 유산균 주를 발견을 해낸 거예요. 어떤 유산균 주가 가장 장에 잘 부착하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균주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효과가 높은 아이들을 또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고 이게 사실 미생물의 분야는 굉장히 작은 분야인데 거기서 얘네들의 역할까지 그거를 알아낸다는 거는 과학을 뛰어넘은 아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작업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규모가 엄청 크죠.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도 많은 유산균 주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래봤자 30-40종? 예. 근데 저희 뉴트리라이트하고 같이 계약되어 있는 듀퐁이라는 회사는 2만 개 이상? 예.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이게. 그리고 뭐 한 개만 사실 갖고 있어도 되게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된 회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됐냐면 나에게 맞는, 예, 그리고 내 증상에 맞는 유산균을 선택해서 먹는 시대가 됐어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비피더스균이라는 거에 대한 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앞으로 또 강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트리라이트가 이제 선두주자니까 비피더스균에 대한 그 강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비피더스균은 대장에서 사는 균이래요. 얘네들은 혐기성, 산소를 싫어해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아예 없는, 거의 없는 그런 대장에서 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유산균은 소장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비피더스균을 딱 보니까 역류하기 때문에 60에서 70%를 가지고 있는데 노년기로 갈수록 0에서 5%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장 상태가 굉장히 좋으면 화장실에 갔다 와도 사실 냄새가 별로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안 좋은 걸 먹었다 하면 유해균이 많아져서 또 이게 안 좋아지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심해집니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딱 와닿지 않을까 싶으신데요. 비피더스균을 먹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유산균은 젖산을 생성을 해서 장내를 산성으로 만듭니다. 대장균은 산성을 극도로 싫어해요. 네, 그래서 유해균이 못 살게 되는 게, 유해균을 못 살게 하는 게 유산균의 역할인데, 비피더스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유산균은 젖산을 생성하죠. 근데 염산과 젖산보다 초산이 훨씬 탁월합니다. 대장균 위에 염산을 뿌리면 얼마큼 이상 안 죽는데, 젖산을 하면 조금 더 많이 죽고 유산균이 생성하는 젖산을 뿌리면 좀 많이 죽는데 초산은 아예 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군대죠. 예. 근데 초산을 생성하는 게 바로 비피더스균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피더스균을 먹어야 되는 거고 비피더스균을 젖산과 초산을 생성해서 유해균을 아예 사멸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비피더스균은 굉장히 혐기성, 그러니까 산소를 싫어하기 때문에 노출을 하면 당연히 죽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다루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비피더스균이 가격도 비싸고, 그 다루기가 까다로운데 비피더스균을 넣은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비피더스균을 이렇게 싸게 먹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요. 가격은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모르겠다 하면 비싼 거 드시면 돼요. 6, 7만 원, 10만 원 넘어가는 거 단가 넘는 거 너무 많거든요. 그냥 비싼 걸 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싼 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유산균 비교를 한번 보면은 우리 가장 흔하게 먹는 유산균을 보면 뭐 10억 유산균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원재료 한번 보실래요?
락토바실러스죠. 맨 앞에 쓰여 있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90% 이상이에요. 그 뒤에는 사실 적어요. 네. 앞에 하나, 둘, 세 번째까지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걸 앞에 쓰게 되어 있어요. 모든 그 원재료는 락토바실러스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이 그 다음에 있는데 2세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번호가 없습니다. 2세대 유산균이기 때문에 싸요. 네. 이거 먹고 나 너무 좋아. 걔네들이 가서 역할을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좋아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증상, 내가 아토피가 있다든지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한테는 사실 크게 영향을 주지를 못하죠. 예, 일반 분들한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2세대 유산균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3세대 유산균을 골라 먹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것도 꽤 나온 지 오래된 제품이거든요. 한 달에 148,000원입니다. 예, 이거 뒤에 보면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 그리고 뒤에 번호가 쓰여 있죠. 예, 전부 다 3세대 유산균인데 8종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8종인데. 예, 그런데 4,500억 들어가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개체수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효과 있습니다. 근데 예, 왜냐하면 3세대 유산균은 그만큼 똑똑한 유산균을 골라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참 유행했었어요. 냉매제를 넣어서 갑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그렇게 광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 왠지 유산균은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냉장고에 넣는 게 진짜 좋은 제품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몸은 따뜻하잖아요.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냉매가 없는 냉장고에 안 있어도 돼 우리 거는.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게 더 좋은 거죠. 실온에서도 다 살아남는다는 거니까. 예, 우리 몸에 어떤 상황이었든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을 먹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가격 비쌉니다. 자, 이거 되게 많이 드세요. 이거 되게 많이 드셔가지고 저도 한번 이렇게 봤는데 반반씩 들어있어요. 괜찮아요. 예, 유산균주가 괜찮죠. 그리고 3종 유산균주, 3세대 유산균주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쪽 제품 회사를 보면은 3개 들어가서 3만 원. 4개 들었으면 4만 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국산이라는 건 뭐 김치 유산 이런 게 아니고 한국에서 유산균주를 뽑아냈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유산균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6개 들어가 있으니까 6만 원.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얼마씩 들어가 있는 거는 잘 나오지 않고요. 그나마 저 제품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밸런스 1인 365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미생물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검증된 미생물은 많이 없어요. 그 어떤 회사가 얼만큼 검증했고 그걸 어떻게 넣었는지 그거를 확실히 이렇게 나눠서 발표해주는 유산균 회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산균주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밸런스 1인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받았던 게 어떤 설명이었냐면 일단 장 점막에 너무 부착을 잘해. 진짜 똑똑한 애들이래.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고등학교에 전교 1등만 넣은 거래요.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균주들이 SCI급 논문으로 계속 다른 효과가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5가지 균주가 또 그대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번에. 그런데 종류는 그대로인데 이번에 아까 비피더스 유산균,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이 유산균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한국인의 장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넣은 거예요. 더블엑스가 새로 출시된 것처럼. 그래서 20억을 더 넣었고요. 그래서 코팅 없이 잘 붙고 뭐 살아남고 이거는 너무 잘 아실 테지만 핵심 균주가 90% 이상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60% 정도 했었는데 지금 90% 이상 조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어떻게 배합을 딱 이루었는지도 딱 발표를 하죠. 비피도박테리움에 대한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대장남염 그 환자한테 넣었더니 염증이 완화되었대요. 그리고 알러지 효과도 나왔고, 그리고 음식물의 장 통과 시간을 줄여준다고 하는 게 뭐냐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진다는 거죠. 굉장히 소화 잘 돼요. 그래서
그리고 HN01가 또 면역 그 논문에 나온 게 뭐냐면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NK 세포라든지 백혈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래서 NK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면역력을 책임지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런 균주입니다.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그리고 NCFA라는 그 균주는 소장에서 유해균을 제압하는데요. 그 혈륜의 독소를 감소시키고 염류와 설사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거는 소장이죠. 락토바실러스는 소장에서 사는 유상균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20억 더 들어간 BA 공장. 어쩌면 코로나 때문이라도 또 이렇게 넣었을 수도 있는데요. 호흡기 증상의 발현을 낮춰줍니다. 예, 이런 또 논문이 나왔고요. 리노바이러스라고 하는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상기도 호흡기, 감기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면역력 증가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LA14라고 하는 또 그 균주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질유상균, 예, 질 감염증의 그 세균성 질염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그 논문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위딘 365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비싼 균주인 비피더스 균이 더 20억 들어갔기 때문에 10,000원이 차지돼서 그래서 11만 5천 원에 이번에 출시가 되었고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당연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새로 출시된 뉴트리아이트 밸런스 위드인 W에 대해서 좀 잠깐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장 다음으로 많은 미생물을 가진 장소는 어디일까요? 불과 15cm 정도밖에 안 되는 여성의 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왜 먹어야 할까요? 네, 병원균이 질 점막에 붙지 않도록 막을 형성해 주고요. 그리고 산성을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젖산을 또 생성해서 질내 적정 pH를 유지시키고요. 그리고 건강한 질내 미생균총 환경을 조성해서 그 다양한 균종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락토바실러스만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락토바실러스만 산소가 있는 곳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을 못 넣은 거예요. 예, 굳이 그거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질에서 살게 하는 그런 유산균주를 넣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NCFM이라고 하는 장 부착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소장에서 살고 있는 그런 그 장 건강을 위한 균주가 50억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LA14하고 HN001이 서로 이렇게 배합 4대1로 배합을 해서 세포 실험을 했을 때 병원체에 대한 생장 억제 효능을 보였대요. 네, 그래서 동물 실험으로 세균성 질염을 약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개의 혼합물. 그러니까 굉장히 배합이 중요합니다. 네, 유산균에서는요. 그래서 밸런스 위는 W는요. 핵심 균주로 이루어진 독자 포뮬라 3가지 핵심 균주로 이루어진 우리 뉴트리에트만의 독자 포뮬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보장균수 100억. 예, 보장균수 100억이에요.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 확실하게. 그리고 크랜베리 농축물과 이눌린 등 프리바이오틱스도 함께 챙겨서 넣었습니다. 섭취하실 분들은 평소 장이 불편하시거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피로와 스트레스로 장이 기능이 약화된 분들, 그리고 뭐 다이어트나 신체 변화로 장 기능이나 저하된 분들, 그리고 이너헬스가 필요한 여성이죠. 사실 여성은 모두 다 이너헬스가 필요해요. 20, 30대는 거기에 대한 인지가 교육이 확실하게 들어가서 되게 많이 하고 아직 출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40대 이후가 오히려 호르몬에 의해서 질 건강이 안 좋아지고 건조해지고 그 질내 세균 강령이 훨씬 높아질 때인데 더 훨씬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40대 이상인 분들은 W를 반드시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365와 W는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말씀드리면 365는 건강식품으로 보자면 더블X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거기에 추가를 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좀 불편하고 개선을 원하고 싶다. 더블X에 루테인 더 드시는 것처럼 눈 건강을 위해서 W를 그럴 때마다 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